Yeah, we gotta do anything. 유선배와 함께해. 팬돌이 선생 딱.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선생님께 배우는 유선배 시리즈 페이지 165에서 177 페이지까지 진행합니다. 자, 페이지 165 페이지고요. 유형 문제예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VT 순식값이네요. 순식값 VT는 24인 314T 빼기 6파이 전압이에요. 자, 이런 순식값의 전압을 복소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소수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죠. 네, 이렇게 A 플러스 JB. 자, 복소수 평면에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가? 자, 여기서는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실효값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효값입니다. 실효값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위상을 알아야 돼요. 자, 뭐라고요? 위상. 따라해 볼게요. 자, 실효값, 그 다음에 위상. 이렇게,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실효값을 여기서 찾아볼게요. 실효값은요, 이렇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대값은 요거죠. 예, 여기 사인 앞에 있는 게 바로 무슨 값? 예, 이게 최대값입니다. 이 최대값을 갖고 요 최대값을 갖고 이거를 루트 2로 나누어주면 실효값 V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대값이 20이죠? 20을 그래서 루트 2로 나눠서 실효값을 일단 계산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위상을 알아야 돼요. 자, 위상이 뭐냐면은, 요 값입니다. 요 값. 자, 이 값인데, 대체적으로 여기가 기능사 수준은 여기 사인일 거예요. 여기 코사인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사인이니까 여기에 있는 값 그대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거.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걸 이제 디그리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30도죠. 자, 그냥 우리는 이 복소수에 표현하기 위한 이제 두 가지 값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복소수에 표현하기 위한 이 기본적인 이 형태를 우리가 알면 돼요. 자, 근데 막상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이제 이해하고 있어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더 쉬운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실효값과 위상을 알았죠?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실효값이에요. 실효값의 크기고 요 각도가 위상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효값의 뭐예요? 가로니까요. 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세로값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여기 세로값은 실효값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요? 곱하기 사인 세타를 곱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점이란 건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자, V 코사인 세타 그리고 허수축은 V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갖고 그대로 그냥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 나타내는 요 벡터가 결국에는 이제 V라고 이렇게 볼게요. 자, V라는 벡터는 아까 구했던 X축의 값 V 코사인 세타였죠? 보세요. 여기 X축의 값 V 코사인 세타 V 코사인 세타 그리고 세로값은 근데 이게 복소수 평면이니까 여기는 허수축이죠. 허수축이고 여기는 실수축.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요거 V 사인 세타를 적는데 허수축이기 때문에 실수축과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J 사인 세타 이렇게 적으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실효값 루트 2분의 20하고 위상 마이너스 30 구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쌓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실효값의 실효 지금 여기 잠깐만. 여기 자 v를 쓰는 거 빼먹었네요.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v. 그래서 다시 할게요. 사인 세타. 그래서 공통으로 v가 들어가 있고 세타의 값에는 마이너스 30도 넣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 v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공통으로 묶고 코사인 30, 사인 30인데 여기 지금 세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30도나 마이너스 30도나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y축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여기 가로 요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예, 이렇게 계산이 돼서 요거 안에 들어가서 계산해주면 12.25 빼기 J 7.72 나온다. 이렇게 우리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코사인 세타 요거 그 마이너스 들어간 것만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 삼각함수에서 모든 삼각함수 공식을 알 필요는 없다. 정말 기능사에 나오는 것만 알면 된다. 뭐냐? 자, 코사인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값이나 여기 마이너스 없는 값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도나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30도 값이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0도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0도. 서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막상 가보시면 시험장장 가서 이 CBT 문제에 클릭을 하다 보면 풀고 있어. 빨리빨리 제각각 해내야지.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요 공식 한번 우리가 익혀볼게요. 자, 이렇게 V하고 가로치고 T라고 표현된 걸 뭐라고 하냐면요. 순식값이래요. 또 요새는 저기 뭐야 표준어 써가지고 뭐 순식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색해요. 순식값이라고 쓰고요. 순식값 VT 이거 순식값이란 말은 이게 변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값을 말해요. 그래서 순식값이고 그래서 여기 t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순식값은요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은 자 최대값 vm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아까 우리가 이용했던 건 최대값 vm 하고 그다음에 위상에 해당하는 거 세타 요 두 개 이용했었죠. 다시 한번 순식값 한번 외워볼게요. 자, 눈 감고 손가락으로 함께 학습을 해볼게요. 자, vt 자 떠올리시고 그다음에는 최대값 vm 그리고 사인 가로 열고 자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가로 닫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엔요. 요거는 보면은 이제 t니까 시간의 영역에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가 가로치기 시간의 축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다라는 게 이 의미고 가로치기 시간의 축이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그려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영역을 바꿔봤어요. 복소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복소수 영역. 그래서 이게 그래프인데 가로축은 실수축이고 세로축은 허수축이라는 이 복소수 영역의 이 순식값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몇 가지 바꿔야 하는데 일단 이제 여기 최대값은 실호값으로 바꿔서 놓고 그리고 여기 세타값은요 여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런 형식으로 놓고 세타를 여기다 쏙쏙 넣어주면 된다. 자, 한번 우리 삼각함수 할 때 기본형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v 벡터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 영역에서 한 점을 나타내는 이거는 벡터죠. 벡터로 표현해요. 자, v는 vrms 시료값 가로 열고 자 코사인 세타
벡터 더하기 j 사인 세타 가로 닫고 이게 기본 형태예요. 자, 이렇게 실수와 허수부로 나눠서 복소수 평면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페이저라고 그래요. 페이저는 더 간단하게 표현돼요. 여기에 실수 측과 허수축이 있고 여기를 나타내는 벡터가 이거라면 여기에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나타내요. 요 길이 크기와 세타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그래서 요 두 가지 값만 갖고 표현하는 방식을 페이저 방식이라고 한다. 아시죠? 자, 여기서 구분해 볼게요. 우리는 시간의 영역과 복소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값들을 표현을 해요. 순식값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소수 영역은 실수 측과 허수 측으로 나누어져서 표현되기 때문에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벡터 형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예, 그래서 하나는 A 플러스 이제 JB 이런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A하고 각도 세타 이런 식으로 페이저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구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페이지 167페이지에요. 1번입니다. 자, Z1 벡터가요. 이거는 A1 더하기 JB1이에요. 그리고 Z2는요. A2 더하기 JB2예요. 자, 이런 두 벡터, 요거 Z1하고 Z2라는 이 두 벡터의 차이를 구하는 시간. 자, 그럼 차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Z1 빼기 벡터 Z2라고 쓰면 되겠죠. Z1은 A1 더하기 JB1 써주고, 자, Z2는 빼기는 그대로 내려오고, 자, Z2는 A2 플러스 JB2라고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합니다. 네, A와 A가 있는데 마이너스로 들어갔으니까 A1 빼기 A2가 되고 여기 JB1 빼기 JB2 이렇게 묶어서 JB1 빼기 B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페이지 167페이지고요. 2번이에요. 자, 딱 보니까 전류 IT 무슨 값? 순시값. 순시간이죠? 순시값. 네, 전류에 대한 순시값입니다. 요것은 자,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30이라는 요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이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어떤 값을 갖는가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나는 여기 좀 빠져 있는 거, 여기 세타가 여기 각도가 빠져 있고, 네, 이게 그리고 요거는 소문자로 보통 쓰지요. 네, 이렇게. 네. 어쨌거나.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복소수로 나타내려면 뭐하고 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크기와 위상을 알면 된다. 두 가지. 일단은 크기는 실효값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실효값 V는 자,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최대값은 뭐예요? 여기 사인 앞에 있는 100 루트 2가 이게 최대값, 항상 여기에 오는 값이 최대값인 거죠. 최대값을 쏙 넣어줬어요. 100 루트 2. 그리고 이걸 루트 2로 나누니까 실효값은 100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각도, 이게 뭐라고요? 위상 세타 30도라고 우리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하고요, 위상을 찾으면 이걸 갖고 아까 그 표준형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실효값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 넣고 세타에는 얼마를 넣는다? 30도를 넣는다. 이렇게 해서 자, 실효값은 100이라고 했죠. 그래서 100 넣고 여기에 30도 넣고 자, 코사인 30도는 자, 2분의 자, 루트 3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100 들어와서 곱해지면 실수항은 50 루트 3 더하기 그다음에 허수항은 50이 되겠죠. 자, 요거 루트 3 계산하시면 86.6 더하기 j 50이다. 오케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67. 자, 3번이고요. 자, 지금 순식값 V1하고 V2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V1 더하기 V2 덧셈을 하래요. 그래서 그리고 덧셈의 실효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덧셈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 우리가 복소수, 이 순식값을 표현할 때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거 눈에 쉽게 잘 안 보이죠? 어려워요. 이게, 이게 이게 그 사각함수 복잡한 공식을 갖고 들어와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니 심플하게 하려면 V1 값이 예를 들어 A1, JB1 그리고 V2 값이 A2 플러스 JB2 이런 식으로 바꾸면 두 개를 더해서 이거 나온 값 갖고 그 값의 실효값을 따로 계산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각각 V1과 V2를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면 될 겁니다. 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면 자, V1 같은 경우는 V1 벡터가 되겠죠. 최대값이 2루트이니까 자, 2루트 2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눠서 뭐예요? 실효값 구하고 그 다음에 위상이 보니까 몇 도예요? 90도죠? 그래서 자, 코사인 90도 더하기 J 사인 90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코사인 90도 얼마예요? 이거 그냥 0이 돼버리죠. 네. 그리고 사인 90도 얼마예요? 이거 그냥 1이 돼버리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지워져서 얼마가 될까요? 자, 결국 J2라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V2를 구해볼게요. 자, V2. 자, 최대값이 4 루트 2이고, 이거를 2루트 2로 나눠서 실효값을 구하고, 이거 위상이 마이너스 30도죠? 네, 그러면 코사인 30도, 그리고 J 사인 30도. 아까 우리 저번 문제에 그 마이너스는 사인 같은 거 튀어나오고 코사인은 안 튀어나온다. 이렇게 우리 정리했었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워주고, 자, 4고, 코사인 30도는, 자, 2분의 루트 3이고, 그리고 여기는 J, 자, 2분의 이렇게 되겠죠? 요거 4 들어가면은, 자, 2 루트 3, 마이너스, 자, J2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얘하고 얘를, 자, 아이고, 얘가 아니지? 자,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더한다. 그러면은, 여기 내볼게요. 자, V1 더하기 V2 더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2루트 3만 남겠네요.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 이제 요 벡터에서 크기는요, 실효값이에요. 네. 실효값 1번 2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에요. 4번이에요. 자, 복소수 Z는 A 플러스 JB라는 형태의 에요. 요것의 크기와 위상각을 어떻게 구하는가 알려달라. 자, 이거를 우리 이 복소수 평면에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실수축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허수축이 있죠? 그래서 요 Z 벡터를 자, 요렇게 요 벡터로 표현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Z 벡터를 자,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의 값은요, 실수축의 값이에요. 얘는 허수축의 값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뭐예요? A 값이고 요 세로 값이 허수축 값이기 때문에 B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 지금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B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자, A 플러스 B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거 둘 중에 하나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위상은 이 실수축과 이 벡터가 끼고 있는 이 각을 위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타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탄젠트 세타의 정의를 보면 밑변분의 높이예요. 뭐라고요?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다.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다. A분의 B다. 그런데 궁금한 건 뭐예요? 세타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 역함수면 세타는 탄젠트의 역함수 그리고 A분의 B, A분의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페이지 168페이지 두 번째 유형 문제네요. 자, 천천히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220V이고요. 60Hz의 교류 전원이 인덕턴스가 0.5헨리인 코일에 가해질 때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야? 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교류 전화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코일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 코일의 인덕턴스 값은 0.5헨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고 있는 건 전류값. 그럼 전류는 우리 교류에서 오메 법칙은 전압을 여기에 유도성, 리액턴스 XL로 나누면 된다. 그럼 우리 그 전압을요, XL은 자,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이고,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2파이 F로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2파이 FL분의 V로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압 V는 220V죠. 네. 이거 220V가 특별하게 뭐 어떤 값이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 이럴 땐 무조건 얘는 무슨 값? 시료값이다. 아셨죠? 예, 시료값 220V입니다. 시료값을 쓰고 그 다음에 2파이 쓰고 지금 60Hz라고 했죠? 60Hz 넣어주고 그리고 자기 인덕턴스 값이 지금 0.5헨리라고 했어요. 0.5 넣어주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1.167 암페어가 흐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교류에서 오메 법칙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직류에서 오메 법칙은 V는 전류 I 곱하기 저항 R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교류에서는 우리가 인덕턴스와 또한 캐퍼시터까지 함께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항 R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함께 고려돼서 이 위치에 이제는 임피던스라는 게 변형이 돼요. 임피던스 변형이 돼요. 그래서 교류에서의 그 오메 법칙은요. 전압 V는 전류 I 곱하기 임피던스 Z야. 이렇게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한번 써봤었죠. V는 I 곱하기 Z라고 많이 써봐요. 네,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174페이지에요. 1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0.1헨리인 코일에 200V 60Hz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할 때 유도성 리액턴스 값이 약 몇 옴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자, 자기 인덕턴스는 0.1헨리, 전압은 200V, 주파수는 60Hz라고 합니다. 이거 V 값은 특별한 말이었기 때문에 무슨 값? 실효값이다. 실효값이자 선간값이에요.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에 유도성 리액턴스는 우리 XL이라고 쓰죠. 그리고 계산은 오메가 곱하기 L로 합니다. 자, 근데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 F죠? 그리고 L 곱해줍니다. 자, 2파이는 그대로 내려왔고 주파수는 얼마? 60Hz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 인덕턴스 값은 얼마? 0.1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계산해주면 37.75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이 유도성 리액턴스에 대해서 조금 식을 좀 익혀볼게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해서요. 기호는요. XL이라고 써요. 얘는 코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코일의 저항 성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구하는 건요.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자기 인덕턴스 L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오메가는 2파이 F죠? 예,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곱하기 자기 인덕턴스 L 이렇게 해서 XL이라고 쓰여진 유도성,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렇게 이 코일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 여기서는요. 우리 캐퍼시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캐퍼시터에 또 이렇게 저항 성분이 있다. 걔를 X, C라고 적고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한다. 자,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용량성 리액턴스. 뭐라고요? 용량성 리액턴스. 자, 요건요. 이걸 구하는 건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한다. 아까 우리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오메가는요. 자, 이 파이 F 있잖아. 자, 그 다음에 C분의 1로 계산한다. 이렇게 우리 해봤습니다. 기억해야 하고 반복하면 기억합니다. 네, 갑니다. 자, 페이지 174페이지 2번이에요. 자, C만의 회로에서 전압에 비하여 전류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라는 문제입니다. 자, 답지를 보니까 뭐 몇 도가 빠르다 느리다 그리고 위상차가 얼마나 나는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지금 전압원이 있고 여기에서 순식값 VT라는 전압이 걸려 있어요. 이게 쭉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에 캐퍼시터 하나만 있어.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T라고 한다. 둘 다 이게 T가 들어가니까 이건 무슨 값? 순식값이다. 순식값. 자, 먼저는요. 자, 순식값 이 전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기준이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과 이런 타이밍으로 그려진다. 자, 근데 이렇게 캐퍼시터에 이런 전압이 걸리면 전류는요. 이 전압보다 90도 빨라진다. 이 위치가 전류는 여기 미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 전압보다 이렇게 90도 앞서서 그려진다. 이게 바로 캐퍼시터에 전압이 걸리면 일어나는 위상차에 해당한다. 자, 아실까요? 자, 몰라도 됩니다. 왜? 뒤에 가서 확실히 이거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자, 그 방법 우리가 알기 전에 이것부터 구분해 볼게요. 자, 우리 C만의 회로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이게 L만의 회로도 있겠죠. 그러면은 전류의 위상을 찾는 거예요. 왜요? 뭐 전압의 위상을 찾으면 안 되나요? 왜냐면 전압이 항상 기준이야. 왜냐면은 전압이 들어오는 우리 전압을 우리 바꿀 수 없죠, 보통. 이제 콘센트에서 이제 뽑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압은 기준이다. 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전류의 위상이 얼마큼 달라졌는가를 일반적으로 묻는다. 근데 C만의 회로인 경우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에 비교해서 90도 빨라지고요. 자, L만의 회로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비교해 보니까 90도 늦어진다. 이걸 이제 여러분은 기억할 수가 있다. 봐. 자, 전압하고 전류가 있어. 그런데 두 개가 어때요? 서로 위상차가 발생을 해. 뭐 L과 C 때문에. 이건 기억할 수 있죠. 예. 근데 어디가 90도 앞서고 어디가 90도 뒤지는지는 이건 헷갈려. 당연하죠. 자,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구분을 시켜 드릴게요. 자, 전압은 다 똑같죠. 자, 여기 캐퍼시터가 있고요. 여기에 코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캐퍼시터 전류가 가다가 뛰어넘어야 돼. 떨어져 있잖아요. 뛰어넘어야 돼. 그럼 얘 느리게 뛰어야 돼요? 빠르게 뛰어야 돼요? 빠르게 뛰어야 한다. 전류가 그러면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얼마큼 빨라진다? 90도 빨라진다. 90도라는 건 우리 쉽게 기억할 수 있죠. 네, 90도 빨라진다. 자, 그럼 이 코일을 볼게요. 코일은 이렇게 전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 자, 이게 돌아가면 전류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지겠죠. 느려져요. 네. 그럼 느려지니까 전류는 네, 전압을 비교하여 느려진다. 몇 도 느려진다? 무조건 90도다.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항상 기억은 합리적인, 예,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스토리로 네, 기억해라. 자, 그리하여 아까 문제, 네, 전류 위상이 캐퍼시터에서 어떻게 돼요? 90도 빨라지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페이지 175페이지 3번이에요. 자, 전압, VT, 순식값이네요. 순식값이 50루트 2 사인 60파이T 플러스 6파이. 그 다음에 전류 순식값은 30루트 2 사인 60파이T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이럴 때
전압을 기준으로 전압의 위상차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위상차. 결국에는 우리 위상이란 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전적인 정의는 이 파가 시작되는 위치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파가 있는데 도대체, 야, 어디가 시작이야? 여기야? 저기야? 거기야? 자, 그렇죠.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뭐 0하고 만나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시작이라고 본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압하고 전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럼 위상차가 얼마가 있는지 비교를 할 텐데, 비교를 하려면 똑같아야 되죠. 언제 비교하냐? 요 시간의 축, 아니다, 시간의 축이 아니라 오메가 t니까요. 이 각속, 이 라디안이죠. 예. 그 각도, 쉽게 말하면 각도예요. 예. 각도의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한다. 사실 요 값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요. 여기랑 만나면 무슨 값일 때 여기 만나요? 0이죠. 요 그래프가 0이 될 때, 0이 될 때. 그럼 이 그래프가 0이 될 때, 얘도 0이 될 때를 일단 똑같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 위치로.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사인 0도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0일 때. 그러면 지금 요 값이요. 얘예요, 얘. 그럼 이 값이 얼마면 요 값이 얼마면 이게 0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요 값이 6분의 파이가 되면, 플러스니까, 요 값이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면 이게 0이 되고, 그래서 사인 값이 전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의 이렇게 시작이 0이니까 0인 저 지점이 뭐예요? 바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압은 여기인 거고, 여기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여기를 0으로 만들려면 요 값이 얼마면 돼요? 여기가 3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되겠죠. 즉 그래프가 마이너스 3분의 점에서 이렇게 0점이다.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면은 요 점, 동일한 모양의 위치에 있는 요 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파란색이 30도만큼 더 앞서 있죠. 예, 파란색이 뭐예요? 파란색이 지금 전류인데, 이게 지금 전류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전류의 그래프가 30도만큼 더 앞서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페이지 176입니다. 자, 4번이고요. 자, 1000Hz에서 35mm 콘덴서를 3000Hz에서 사용할 때 리액턴스 값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겁니다. 자, 주파수가 첫 번째는 1000Hz였대요. 이때 용량성 리액턴스 값은요 35mm네요. 35mm. 근데 이걸 들여다보면 얘는 2파이 F1 곱하기 C로 되어 있어요. 이 주파수가 현재는 1000Hz였다. 그런데 이 주파수를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쭉 보니까 얼마로? 3000으로 몇 배 했어요? 3배 했죠. 그러면 이 F1 값이 3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3배가 됐기 때문에 분모가 3배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값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값은 이 전체적인 값은 분모가 3배 커졌기 때문에 전체 값은 3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은 15미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176페이지 5번이에요. 다음 중 어드미턴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보래요. 일단 뭐 어드미턴스에서 배웠든 안 했든 우리 어드미턴스가 어떤 문자적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어드미턴스, 여기 어드미트의 이 변형된 그 명사 형태인데, 어드밋이라는 건요 입자가 다 들어가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저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전류가 얼마나 잘 흘러가게 할 수 있냐, 저항은 전류를 얼마나 막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라면, 이 어드미턴스는요 전류를 얼마나 잘
이 보내줄 수 있게 하는가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 의미인데, 자, 이 어드미턴스 Y는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수 측에 해당하는 거, G, 이게, 컨덕턴스. 그 다음에 허수 B하고 붙어 있는 거, 요 B, 얘는,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 어드미턴스는요, 기본적으로 이 임피던스의 역수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의미를 알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회로 저항의 역수에 해당한다. 우리 회로 저항의 역수는요, 이렇게 컨덕턴스 G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건 어드미턴스는 아닌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임피던스의 역수의 허수보다, 우리 임피던스의 역수가 어드미턴스고, 어드미턴스의 허수부는 뭐라고 그래요? 서셉턴스 B죠. 네, 얘는 어드미턴스를 나타낸 건 아니다. 다음, 교류에서 저항 이외의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다. 우리 어드미턴스 그러니까 저항이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임피던스도 전류를 반대하는 그런 성분인 거죠. 근데 반대로 어드미턴스는 뭐야? 전류를 얼마나 잘 흐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방해한 성분이라는 말은 틀렸죠. 네. 4번,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임피던스의 역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라는 요 글을 이렇게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요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라는 이 문구를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4번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드미턴스는요, 기호는 Y로 써요. 그리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컨덕턴스라는 것이 있고 G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허수축은요, 우리 B라고 쓰고 얘 이름을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어드미턴스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로 구성되어 있다. 컨덕턴스는 뭐다? G다. 그 다음에 서셉턴스는 B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177페이지고요. 6번이에요. 자, 어드미턴스 Y1과 Y2를 병렬로 연결할 때 합성 어드미턴스는 얼마인가를 물어봅니다. 우리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합성 저항 이렇게 자, 다시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럴 때 합성 저항은 직렬인 경우는 이렇게 R1과 R2를 더해서 구했죠. 그런데 어드미턴스는 이 임피던스와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병렬 합성 저항은 두 개의 어드미턴스를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래서 Y1과 Y2를 병렬 합성할 때는 그냥 더하면 합성 값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우리 그 합성에 대해서 직렬, 병렬, 합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편에는 임피던스에 대한 거고요. 오른편에는 어드미턴스에 대한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임피던스를 많이 쓰고 어드미턴스는 특별한 경우에 쓴다. 언제? 시험할 때. 보통 계산할 때 어드미턴스 잘 안 써요. 네. 자, 우리 이제 임피던스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합성 임피던스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임피던스 Z1과 Z2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합성은요, 이게 두 개의 합분의 곱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합분의 곱, 합분의 곱, 합분의 곱, 합분의 곱. 쉽게 외우는 방법 없을까? 합분의 곱, 합분의 곱. 네, 몰라요. 네. 하여간 외워 주세요. 네. 합분의 곱. 그래서 두 개의 합분의 곱해서 병렬 합성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피던스는 이런데 어드미턴스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요, 이게 바로 합분의 곱이에요. 두 개의 합분의 곱해서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다. 반대로 이렇게 Y1과 Y2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합성 어드미턴스는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된다. 그래서 실은 이건 잘 사용 안 하고요. 가끔 병렬일 때 이걸 쓰죠. 대체적으로 이걸 쓰다가 시험에서 이거 써라 하면 이거 쓰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앞에 앉아 버텨준 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어 포기하지 마 합격은 가까워 오늘은 네가 내일을 만들어 조금 더 가자